높은 곳 작업에 쓰이는 정식 장비가 아닌 이 업체에 있던 포클레인 버킷이었습니다. 위태롭게 작업을 이어가던 순간 버킷이 분리되면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장 씨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얼마 뒤 숨을 거뒀습니다. 거기 빨리 해달라니까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거기 또 누구 있으니까 뭐 잘하시고 있어요. 마침 그날 이제 대선 날이었고 또 다들 시험 보고 하니까 뭐 불만이 생기니까 뭐. 석 달 전 서울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 안에서 CCTV를 설치하던 58살 허정 씨가 8.5m 아래 주차장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허 씨는 장 씨와 마찬가지로 ADT 캡스라고 적힌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보안 경비 업체로 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캡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지난 4월 이후 3명의 노동자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촌협사는 안녕을 책임지는 안전 보안 회사라고요. 안전 시스템을 팔아먹으면서 보안 안전 돈을 버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회사에서 정작 자기네 근로자 생명을 보살피지 않는. 한 유명 보안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실태,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지난 4월부터 2달여 만에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안업체 캡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SK 쉴더스로 사명이 바뀐 국내 2위 보안업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회사에서 정작 직원들의 안전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그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장 씨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사천의 한 폐목재 재활용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그 뒤로 장 씨가 CCTV 수리를 위해 올라탔던 것으로 보이는 포클레인이 보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에게 장 씨가 왜 포클레인 버킷에 올라타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장 씨가 근무했던 SK 쉴더스 진주지사에서도 자세한 경위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포크레인을 왜 타신 거예요? 원래는 굳이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사에다가 저희들도 여기서 그런 거 아닌데 현장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SK 쉴더스의 내부 작업 지침. CCTV 같은 장비가 3m 이상 높이에 있으면 사다리 작업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즉 공사팀에 이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 씨가 작업했던 CCTV가 6m 높이였으니 지침에 따르면 공사팀에 넘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왜 자신이 직접, 그것도 고공작업 차량이 아닌 포클레인 버킷에 올라탄 것일까? 동료 직원들은 공사팀에 이관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잘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웬만한 거 공사비 승인 잘 안 해주고 회사에서. 근데 그게 또 다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사다리 차로 들어갈 비용이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다고 사다리 차를 없애버리고. 승인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그냥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수리가 늦어지면 고객의 민원이 들어오고 이 민원은 곧 인사고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거부를 하지만 고객은 당장 해달라고 하는 하지 않으면 해약한다. 그게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제 불만 접수 레벨 1, 2, 3가 있는데 그런 레벨 1, 2, 3가 접수가 되면은 결국에는 인사평가로 들어갑니다. 실제 SK 쉴더스 현장 직원들의 인사평가는 출동 지연율, AS 접수 비율, 고객 만족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이 중 편차가 큰 고객 만족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못하는 게. 그 불만을 서비스 만족도라는 그 조사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점수에 대한 불이익도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사에 얘기해서 제외를 해달라 해도 안 해줘요. 포크레인을 타면 인사 고가는 급여 수준과도 직결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도가 더 되면은 일차적으로 돈에도 문제되는 거고 평가가 안 좋으면은 진짜 저들한테는 여고 내려와서 왜 안 좋냐고 관리 안 하냐고 이렇게 나오셔야죠. 따라서 CCTV 고장 민원이 들어오면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더라도 일단 포클레인이나 지게차 등에 올라타 급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팀장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팀원 지원을 갔는데 지게차를 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팀원이 탄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타자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현장 직원들이 고객 민원 해결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 정도 일은 스스로 처리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그런 관행이, 나쁜 관행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제도적 요인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 관행은 그 SK 쉴더스 회사가 사실 조장하고 있었던 거다. 조직 평가 시스템 속에서, 조직 문화 속에서.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를 설치하다 추락해 숨진 고 허정 씨. 사고 당일 현장 CCTV 사진입니다. ADT 캡스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작업하는 허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곧이어 기계식 주차장 안에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14분 뒤, 한 여성이 차량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차를 내리기 위해 기계를 작동시킨 겁니다. 주차장 문이 열리자 허 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호출한 검은 차량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 씨는 그렇게 약 8.5m 아래인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발견된 시각은 저녁 8시 40분경.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시간 40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사람이 없어졌는데 5시간 동안 못 찾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거죠. 퇴근 시간 돼서 안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제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SK 쉴더스의 하청업체 공사팀 소속이었던 허 씨가 위험한 작업을 하던 당시 주차장 밖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그 어떤 안내 문구도 없었고 기계식 리프트의 작동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2인 1조 출동 원칙을 지켰다면, 동료가 밖에 서 있기만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걸 방치를 한 거죠. 동생은 그 안에 들어간 순간 이미 사망선고가 내린 거예요. 자기네 자체적도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남의 안전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SK 쉴더스와 하청업체 직원 간의 통화 녹취. 하청업체에서 작업량이 많다고 하자 SK 쉴더스 측에서 2인 1조를 지킬 필요 없이 단독 작업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라팀이 이거 다 어떻게 하냐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눠서 가세요 라고 했대. 그게 녹취 기록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자재관리가 나눠서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 SK 쉴더스 직원도 평소 하청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허 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인력을 보내면서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 인력 파견업체 역할일 뿐 모든 관리 감독은 SK 쉴더스 측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협력업체 그쪽으로 출근합니다. 아침에 이제 공사 리스트들 쭉 받고 자재 관리들이 넌 어디 가고 넌 어디 가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 쉴더스는 고 허정 씨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하청업체 작업에 대해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외면하고 하청업체의 위험을 떠넘겼다는 의혹.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전형적인 고용 회피죠. 경비 절감 자원이고 직접 작업에서 자기들이 고용해서 특히 위험 작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보건 비용이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또 업무 지휘는 다 하고 책임만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그리고 지난달 6일
잦은 야근과 연장 근무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던 40대 남자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만 3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업 운영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 안전보건 진단 명령, 특별 감독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돼야 되고.